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외모가 특출나거나 재능이 많거나 또 공부를 잘하는 그런 형제 자매의 영향을 받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도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갑작스러운 언니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셨고요. 각자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주는 달란트도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분을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이겨내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소울뷰티 디자인의 김주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바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역시 이미지 코칭 전문가답게 네. 이미지가 아주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미지를 가지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미지 코칭 전문가로서 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미지 코칭 전문가시니까 저희 세 사람의 이미지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굉장하죠. 네. 거기서 오렌지 저 분은 어떠세요? 네. 그 오렌지족의 이미지가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언제쯤 오렌지죠? 제가 또 강남에서 좀 놀았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그 오렌지색이 되게 화려한 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눈에 띈다. 아. 존재감이 있으시다. 존재감이 네, 이런 있으시다. 느낌이 확 오늘 끝나면 왔었고요. 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고 가야 될까요? 네. 방송 보시면 깜짝 놀래요. 말한 게 다 안 나와요, 방송.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연희일 자매는 어떠세요? 연희의 재매님은 일단은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네. 제가 깜짝 놀랐고요. 네.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좀 천사 이미지? 천사 이미지. 네. 네. 감사합니다. 천사 같아요, 정말. 네. 저희 팀의 천사입니다. 네. 역시 아멘. 그렇군요. 예. 그 이미지와 이 머리는 어떤가? 이 앞에 너무 날아간 거 아닌가요? 그 천사 이미지에 굉장히 걸맞는 그죠? 앞머리다.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네. 스프레이가 조금 남았는데 버리기 아깝다고 다 뿌려가지고요. 와. 예, 정말 천사죠. 진짜 아낌없이 씁니다. 이건 좀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네. 바른 느낌이 저는 확 들었어요. 머리도 이렇게 딱 바르시잖아요. 바르다고요? 네. 잘 볼 줄 모르시는군요. 삐뚤었어, 삐뚤었어. 이게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네. 굉장히 반듯하셔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좀 반듯한 이미지를 좀 그렇군요. 추구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두 분? 좀 괜찮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어떻습니까? 뭐 이미지 코칭 전문가라는 단어가 사실 좀 우리는 생소하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요즘 이제 본인의 이미지라든가 또 네. 이제 외모가 그분의 그 사람의 이제 경쟁력을 갖춰야 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모에 좀 신경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죠? 어떤 코칭을 주로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일단 대상이 네.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미지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예. 보통 예전에 이제 뭐 이미지 컨설팅은 뭔가 보자마자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였다면 이미지 네. 코칭은 이제 이분들의 어떤 니즈를 좀 파악을 하고 예.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좀 가이드를 해드리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찾아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평범한 분들이 오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 분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데 뭔가 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시고요. 예.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미지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왜요? 어떤 오해도 많이 받았고 어떤 오해? 못된 이미지가 있었나요? 네, 약간 차가워 보인다 이런 차가워 얘기를 좀 보인다. 많이 전혀 안 그래 들었어요. 보이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래서 좀 저도 고민이 많았던 분야여서 예. 더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좀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노력을 하면 이제 본인의 이미지도 변하는군요. 그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씀하시는 대로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네. 너무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저도 예전에 뭐 비호감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것이 이제 호감으로 좀 바뀔 수도 있고 네, 분명히 그럼요. 변화가 되는 거군요. 아까 서두의 오프닝에서도 이제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네. 우리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한번 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언니는 어떤 언니였고 어떤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언니 얘기를 좀 하게 된 이유는 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앞에 유산을 2번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이를 좀 갖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7년 만에 언니가 첫 아이를 언니를 가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굉장히 귀한 딸이었고 그렇겠죠. 정말 공주처럼 언니를 키우셨다고 해요. 예. 근데 어머니가 몸이 좀 약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둘째를 아들을 낳고 싶으셨는데 이제 4년 만에 제가 나온 거죠. 아. 그 되게 슬픈 스토리 있잖아요. 아, 둘째들의 그 그러니까요. 흔한 이야기. 아, 예. 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연년생 남동생이 생겼어요. 아, 어떡해. 대표님 아래로. 네. 그러니까 좀 예상이 되시죠. 네. 그 네, 네, 네. 집안 분위기가. 네. 네. 그래서 친척분들도 다 이제 남동생에게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는 원래부터 굉장히 좀 공주로 이렇게 음. 좀 자라왔기 때문에 되게 네. 귀한 존재였어요. 예. 근데 또 독보적이었던 게 언니가 외모가 굉장히 화려하고 약간 연예인 같은 그런 아. 네, 연예인에 지지 않는 예. 그 동네에서 굉장히 미모로 유명했던 유명한. 네, 그런 언니였어요. 대표님도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 네. 언니분은 더. 네, 언니는 그러니까 예. 저랑 4살 터울이다 보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언니는 고등학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고 그리고 같이 있다 보면은 언니가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아서 어디 카페에 가면 갑자기 모르는 분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막 고백을 하는 일도 있었고 뭐 길을 가다가 누가 갑자기 막 와서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네, 흔한 일이었어요. 연락처 물어보고. 네. 그래서 그런 언니를 보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좀 예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예.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언니 외모가 너무 그렇게 뛰어나면 네. 상대적으로 약간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되게 이 외모에 대한 그 집착이 조금 맞아. 생겼을 것 같아요. 좀 유난한 행동을, 유별난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동네 아주머니들랑 같이 에어로빅 학원을 막 다니고 아, 몸매 관리 때문에. 네, 중학생인데 그때부터 이미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거울을 막 끼고 살고 그래서 친구들이 막 거울 공주다. 아, 약간 재수없어 할 네, 수도 되게 있는데. 재수없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은따를 좀 당하기도 했었고 네. 하루 종일 거울을 끼고 사니까 예. 쟤는 왜 저러냐 막 이제 그런 좀 이상 행동을 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중학생인데 언니 옷을 입고 막 학교에 가고 제가 언니가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 투피스 같은 걸 그 당시에 입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 입는 옷들을. 근데 네. 제가 그 옷을 입고 중학생이 학교에 가고 아, 그래서 친구들이 쟤는 좀 이상하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 네, 좀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예. 그리고 이렇게 날씬해지고 싶어서 뭐 그런 그렇지. 뭐 살 빼주는 차, 약? 그 어릴 때부터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눈썹이 대칭이 안 맞으면 네. 그 대칭을 맞추려고 거울을 하루 종일 보면서 네. 눈썹을 다 밀어버린 적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더니 여기 올라가서 네. 여기 잘랐더니 쭉 자르다 보니까 없어지는 그거죠. 그렇죠. 어.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우울감이 좀 찾아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항상 좀 만족스럽지가 만족이 않은 없는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예. 내가 이제 가진 모습에서 만족하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공부를 가지고 뭐 비교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예. 그 언니보다 뭔가 더 나아야 된다. 이제 예.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오셔서 제가 상장을 하나 못 받았거든요. 몸도 네. 약하고 결석도 작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예. 졸업장 하나 달랑 받은 걸 보고 그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 내가 너한테 오늘 실망했다. 응. 졸업식 날. 그래서 그날 제가 엄청 운 거예요. 펑펑.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예. 졸업식이니까 막 초등학교 때인데. 네, 이게 졸업식 날 되게 축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너 이렇게 상장도 하나 못 받았냐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게 좀 상처가 돼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예. 그때부터 약간 좀 성적격으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다행히 공부를 잘했고 네. 근데 갑자기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관심이 저한테 쏠리고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공부든 외모든 뭔가 언니를 좀 이기고 싶은, 그리고 관심 받고 싶은, 네. 사랑받고 싶은 그런 네. 좀
생각이 컸었나 보네요. 그렇죠. 어. 그 어렸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느낌이 예.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예쁘다고 해줬으면 좋겠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런 인정 욕구가 엄청 컸던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언니분에게 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겼잖아요. 어떤 네. 사고가 생겼던 건가요? 아, 네. 제가 그 사회생활을 막 시작을 하고 예. 이제 언니랑 이제 따로 살고 있었는데 네. 그 언니랑 이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만나서 언니랑 이제 시간을 보내고 예. 있었는데 제가 다음 날 이제 약속이 아침 일찍 있어서 예. 언니 나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된다.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언니가 좀 더 같이 있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오늘 나랑 좀 더 있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저는 준비도 해야 되고 빨리 들어가야 돼서 나 먼저 들어가야 된다 하고 언니를 놓고 혼자 집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친구랑 같이 있는 중에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랑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던 길에 예. 그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아. 그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택시가 그 시내버스를 받았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언니가 있는 쪽을 이렇게, 심하게 좀 받아서 예. 외상은 없었는데 뇌를 좀 크게 다쳤고 그래서 그때 언니가 이제 거의 이제 식물인간 상태, 반식물인간 상태가 됐었죠. 네. 그게 근데 사실 나랑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있던 언니였는데 그렇게 해서 반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이 많이 크셨겠어요. 그쵸. 음. 굉장히 충격이 컸었고 처음에는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불과 몇 시간 전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내 앞에 있던 언니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옆에 있어줄 걸 언니가 붙잡을 때 좀 더 있었을 걸. 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죠. 병원 가서 누워 있는 언니 모습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냥 계속 일어날 것 같았어요. 예. 그 순간에는 금방 일어날 것 같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이야기할 것 같았고 근데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네. 많은 생각이 들죠. 언니의 네.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다행히 이제 반식물인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전혀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예. 약간 지능이 이제 아이 정도의 수준. 그래서 뭐 목소리도 잘 내지는 못하지만 뭐 내가 누구야 하면 뭐 주미, 뭐 엄마 이렇게 단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예. 정도의 의식 상태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누워 있고 뭐 전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의식 상태는 있는 정도였어요. 예. 그렇게 신부인간 상태로 몇 년? 거의 19년 정도. 네. 오래 누워있어요. 이렇게 가족 간에 큰 사고가 있게 되면 그 가족 간에 그런 죄책감들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왜 내가 그때 더 붙잡았더라면, 그때 그 택시를 태워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예 그쵸. 그때 그 시간에 저녁을 먹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수많은 가족들 간에 가족들만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 있다고 해요. 네. 마지막까지 있었으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나를 지배했을 것 같은데. 한참 그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언니랑 그날 같이 있었다. 뭔가 이제 저한테 화살이 올 것 같고, 너가 그러게 왜 같이 있어주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도 들을 것 같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했었죠. 그랬으면 어땠을까. 죄책감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금방 끝날 것 같은 시간이지만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사실
지치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이 없는 도로를 달리는 듯한 기분이 들잖아요. 네. 가족들도 많이 지쳤을 것 같고 어땠을까요? 네, 다행히 네. 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신앙심이 아, 네, 좋으신 그 전도사님이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사역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좀 많이 뭉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런 믿음을 놓지 않으셨어요. 언니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네. 언니가 일어나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고, 음. 언니가 원래 이제 찬양 그런 사역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능이 많으셨네요. 네, 재능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도 할 거고, 그래서 꼭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어머니가 정말 많이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제 한 해 두 해 가면서 이게 뭐 어머니는 처음에 이제 그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싶으셨겠지만 네. 사실 그거는 저희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게 당연히 여기에서의 이 모든 일들이 끝이 아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런 일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언니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나도 내일 그럼요. 나도 내일 그럴 수 있겠구나. 누구나. 예. 누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좀 피부로 많이 와닿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거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힘을 잃지 않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고, 네. 정말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그 일로 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교센터를 하고 계시고, 예. 네, 부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이게 사고가 우리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오는 욥도 그렇고 예. 그렇게 이제 믿음이 좋은 그 욥조차도 그런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 정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고, 여기에서 있는 동안 나에게 이제 주어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쁨 속에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네. 궁금해요. 제 이름이 주미잖아요. 네네. 네,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 이름을 주미로 지은 게 네. 주님을 찬미하라고 주미로 지었다. 와. 네, 그때 약간 이제 아버지가 신앙심이 좀 좋으셨을 때. 아, 예. 그러니까 너는 어머니도 그러고 너는 이제 찬양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언니에 비해서 저는 너무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모든 기준을 언니에게 그렇죠. 세웠군요. 네, 언니 노래를 너무 잘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성악을 전공을 했었어요, 언니가. 언니 성악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잘했죠, 노래를. 예. 다 가졌네요, 그 언니. 네. 예, 다 가졌던 분이. 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는 다행히 좀 듣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래 나도 찬양을 하고 싶다는 그때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하자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었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그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어떤 찬양 무슨 잠깐 들어볼 수 있나요? 목소리가 네. 워낙 고우셔서. 예. 뭐 굉장히 마음에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을 불러도 제 얘기 같고, 그렇죠.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네. 그게 제 기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찬양의 어떤 그 가사 내용들이. 그럼요. 맞아. 제가 그
뭐 두 곡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네.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네, 그 노래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찬양 엄청 좋아하네. 네. 짧게 네네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정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그때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찬양이 내 간증이고 모든 그 찬양의 가사가 또 내가 올리는 기도가 됐을 것이고 네.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었던 찬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더욱 만나게 되면서 네.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전의 삶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돋보이고 싶고, 네. 잘나고 싶고 그런 욕구가 뭐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네. 되게 강했고 네. 그리고 자존감도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예. 뭔가 그 외로움, 예. 네, 슬픔,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예. 그 당시에 또 그 찬양도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었지만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출석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설교가 있었어요. 예. 제가 한참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예. 내 친구들은 굉장히 잘 사는데 네. 나는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생각이 자기 연민이다.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다. 맞아요.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그게 제 얘기였어요. 네. 내가 나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가엾게 여기고 있었구나. 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찬양을 부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그래, 나는 이미 공주지. 네, 우리 모두가 공주고 왕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택하심을 입은 백성인데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그리고 나한테 주신 달란트도 있고 내가 이 달란트를 그동안 되게 썩히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재능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겼고 예. 좀 영향력 있게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저의 소망도 그 당시에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면서 지금의 네. 이제 회사도 창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이 그 일반인 분들의 그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네. 그 매력을 찾아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 회사 이름이 소울 뷰티 디자인이에요. 소울 뷰티. 네. 영혼의 아름다움. 네.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굉장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지었던 이름이었는데 네. 제가 아름다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결국 어디서 오냐?
영혼에서 온다. 예. 우리의 내면에서 온다. 근데 이 내면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이제 세상이 주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더 빛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그 아름다움을 외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돕고 싶다라는 예. 생각으로 예. 네,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만나보신 그런 코칭 이미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네. 보통 이런 걸 고민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네.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갈 것 아니에요. 네.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거의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내면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음.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특히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열등감이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 네.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계성에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으셨거나 예. 저도 과거에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속은 되게 어린데 예. 너무 차갑고 예. 좀 다가가기 어렵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거나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내면에 뭔가 좀 감추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네. 뭐 그런 그 친구와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연인과의 문제가 있다든지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누구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존감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찾아오시는 분 중에 코칭을 받아도 이미지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쉽게 바뀌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코칭을 받으면 분명히 변하긴 변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몰랐던 가이드를 알게 되기 때문에 네. 이미지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밝아지고 좀 더 자신감도 찾으시고 매력적으로 변하기는 하시는데 네. 이게 오래 가느냐가 음. 이제 관건인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그 에너지가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은 그 이미지도 결국은 이렇게 잘 유지가 되다가도 어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관계에서 깨어질 수도 있고 사업에서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내가 이 이미지를 지킬 수 있느냐 나의 모습과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 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방송에서 뭐 집 인테리어를 고쳐준다든가 가게 인테리어를 아주 깨끗하게 네. 고쳐주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었는데 처음 바꾸고 나면 이제 새 거로 변하니까 되게 산뜻하고 막 달라진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온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 나라는 주체는 변하지 않고 인테리어만 바뀌다 보니까 네.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모든 습성이 다시 맞아요. 원래 나로 돌아가는 탄성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이 방향성을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해드리거든요.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결국 저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네.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랑을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항상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좀 저에게 의지를 하고 예. 또 상담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이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어떤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말씀도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전하는 그런 계기도 생겼던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신앙으로만 주님의 터치로만 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겠죠. 특히 그 뭐 장애라든가 이렇게 사고 후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최근에 그 발달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네. 그 이미지 코칭을 이제 교육을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이분들이 한 번도 자신을 꾸며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인이 네. 되도록.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 그분들의 부모님들조차도 네. 내 아이는 장애가 있으니까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돼. 네. 뭐 예쁜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 예. 그리고 화장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이가 뭐 40이 가까워졌는데도 태어나서 단 한 번 화장을 해본 적이 없다는 분들. 그래서 30대, 40대 이런 분들이셨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스스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뭐 옷을 입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런 뭐 머리를 관리를 하고 이런 걸 알려드렸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좋아요. 거예요. 예. 네. 내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그 단체와 좀 연결이 돼서 예. 그 화상을 경험하셨던 그 분들, 화상을 경험하시고 회복하셔서 사회 복귀를 앞두신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네. 몇 년째 이렇게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아주 필요하겠네요. 네, 코칭을 해드렸었는데 네. 그분들도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어렵겠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하시지만 이런 이미지를 가꾸고 나의 모습을 가꾸는 일에 여전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뭐 그 예쁘게 옷을 입는 거에 대한 욕구는 사실 우리가 그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기본적인 있거든요. 욕구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면서 오히려 더 자신감도 찾으시고 그 사회에 대한 기대감도 더 가지시고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네. 뭐 많은 분들을 또 만나셨겠네요. 네. 그래서 예. 어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한 남성분이 있었는데 네. 그 남성분은 이제 그 사고로 이렇게 팔 한쪽이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옷을 입기가 불편하셔서 항상 등산 바지 같은 거, 고무줄 바지 그런 거만 입으시고 추리닝 같은, 그러니까 트레이닝복 같은 거, 운동복을 위주로 주로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시면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컬러도 찾고 어울리는 스타일도 찾고 하시면서 이제 어울리는 옷을 입게 되셨는데 이분이 체격이 좋으셔서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근데 본인의 모습에 본인이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동창인들 만났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저한테 자기 정말 자신감 찾게 해줘서 자신감을 찾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누차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꾸미는 일이 나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굉장히 응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아버님이 자주 병원을 가시는데 이제 검사를 많이 받고 늘 피도 뽑고 하실 일이 많은데도 늘 이렇게 양복을 고집하세요. 근데 제가 옷을 입힐 때마다 그냥 간편한 트레이닝복이나 티셔츠 입고 가시라고. 그러면 또 벗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나는 목사기 때문에 한평생을 이 양복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이 옷을 고집하실 때 제가 아니 그 번거로우신데 했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우리 아버지의 자존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제가 그 양복을 기분 좋게 아버지를 위해서 입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버님 갑자기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바라보고 가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이제 언니분이 19년 투병 생활하셨고 네. 지난해 네, 하늘나라 작년에 하늘나라 갔어요. 어떠셨어요? 그 한 2년 전부터 언니가 이제 급격히 좀 많이 쇠약해졌고, 근데 그 언니 같은 환자가 보통 그 병원에서 기대하는 수명이 10년 내외, 10년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기대 네. 수명이. 근데 저희 언니가 거의 20년 가까이 예.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이것도 정말 기적이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부터는 좀 언니가 많이 아팠어요. 예. 이제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음. 몸에 이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셨던 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네.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작년 그 어버이날 하루 전날이었는데 네. 그날 이제 어머니가 언니를 이제 재우려고 갔더니 그냥 수시로 그런 질문을 어머니가 많이 하셨대요. 언제 하늘 나라 갈 거야? 했더니 갑자기 그날은 오늘 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대요, 언니가. 그게 정말 오늘 갈 거야? 그랬더니 오늘 갈 것 같다고. 오늘 나 천국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얘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안 간다고 했었는데 네. 근데 그날 새벽에 정말 잠들듯이 그렇게 언니가 갔어요. 언니에게 어떤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언니를 만났는데 네. 너무 이제 그 꽃관에 이렇게 언니가 예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너무 예쁘다. 언니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우리 웃으면서 만나자. 네. 너무 귀한 언니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게 됐네요. 우리 대표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앞으로는 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제가 하는 일이 지금도 이제 네. 일반인 분들의 자존감을 세워드리고 매력을 찾아드리는 그 일도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장애가 없고 그냥 평범한 분들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서 저는 좀 돕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저의 이제 비전, 소망 이거는 좀 그 소외계층, 네, 좀 어려움을 겪는 뭐 이렇게 장애를 겪고 계시거나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사회에 진출을 좀 돕는 그런 일을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회복하는 일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그런 협력할 일이 있으면 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꾸준히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예, 하나님께서 또 크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연예일 자매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언니가 사고를 당한 후에 또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찬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야지 우리의 결핍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을 때 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내 사랑이 많이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말도 예쁘게 하죠. 네.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그 말씀 제가 나누고 싶었거든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요. 자, 이정수 형제 어떠셨어요? 아니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자존감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랑 얘기 저도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 약간 그냥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서 그 사랑을 채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야 일단 하나님 사랑부터 채워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다 보면 솔직히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좀 말이 막힐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남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남한테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점점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이스를 채우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미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 이제 기준을 어디다 세우는 것이냐거든요. 우리가 두 눈으로 내가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남을 보게 돼 있고 내 귀는 늘 남의 이야기를 듣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남에게 기준을 잡게 돼 있어요. 그것도 내 눈에는 항상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것들,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의 기준을 삼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는 늘 부족함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자존감은 내려가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런 기준 역시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기준을 딱 어디다 박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성령이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먼저 세상을 떠나신 언니분이 우리 대표님에게 많은 좋은 유산을 남기고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언니의 기준으로 인해서 나는 더 노력하게 되었고 또 이제 앞으로 언니 목까지 좋은 찬양과 좋은 말씀과 또 좋은 언행과 좋은 어드바이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표님이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많은 분들의 처진 어깨를 특히 요즘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상심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드바이스가 되주십사 하고 저희가 언제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